맨유 카타르 인수설이 나왔었잖아요. 뭐 좀 진지하게 나왔었고 중반에 뭐 좀 흘러가면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그 무슨 레드클리프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팔로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이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맨유 팬분이 팔로우를 했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레이저가 성명문 나온 거는 뭐 너무 옛날이죠. 네.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여기저기 소식이 많이 나와서 사우디 얘기도 나왔었고 주로 이제 중동 쪽 얘기가 나오다가 레드클리프 그분은 이제 영국에 있는 되게 부자인데 사실 글레이저가 팔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첼시부터.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기업이네요. 근데 왜 경이 붙었어요? 썰가 왜 붙었어요? 뭐 근데 퍼거슨 경도 경이 붙었어요. 뭔가 이게 기여했으니까 썰가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영국은? 되게 손에 꼽는 부자예요. 영국에서 네, 대표로. 영국에서 손에 꼽는 부자. 총 재산이 200조인가라고. 200조? 200조? 네, 아닌가? 개부자네요. 모르겠네.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제가 저는 200억 조항도 조항도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숫자는 200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되게 부자고 자기는 이제 맨유 팬이다라고 하면서 맨유 인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뭐 누구의 얘기 들어보면 첼시 시즌권자라는 소리도 있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카타르 쪽이 얘기가 나오다가 카타르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국부 펀드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맨유에도 그 인수를 노리고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얘기를 막 논의를 하다가 그 국부 펀드가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다른 자본들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결국 뒷배는 국왕이지만 컨소시엄처럼 해서 하는 거군요. 컨소시엄이라기보다 그냥 자금줄이 뭔가 그 뒷배가 국왕 약간 국가의 그런 펀딩 느낌이고 표면상으로는 이제 민간 자본이 조금 들어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구단주도 국왕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쉐이크. 맞아요. 쉐이크 뭐 알 뭐식일 거예요. 그분이. 네. 이거 걸리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뭐가요? 그 유에파에서 문제 없다고 유에파는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이건 문제가 없죠? 되니까. 돈이면 다 되지. 아니 표면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매수한 건 아니겠죠. 너네도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뭐라고 여기는 왜 뭘 안 하냐. 지금 누구 앞에서 매수 얘기를. 매수는 안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법적으로. 그놈의 매수 얘기. 네? 문제 없으니까 진행하겠죠. 돈이 얼마짜리인데. 뭐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구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카타르 펀드는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모든 지분을 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글레이저는 뭐 그 와중에 협상력을 가지고 가려고는 언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부분 매각도 할 수 있다. 지분을 그냥 파는 거죠. 조금. 근데 사실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카타르는 그거 필요 없고 전체 다 사겠다. 그래서 글레이저가 부른 금액이 있는데 거의 그걸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되게 한 거의 5억 달러였나? 50억 파운드? 50억 파운드. 얼마야 우리나라로? 거의 7, 8조 정도 될 거야. 7, 8조? 7조래 7조. 7조 8조. 근데 거기에 그 올드 트래포드 뭔가 수리 비용이랑 유소년 시설 투자 비용이랑 여러 가지 좀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많거든요. 그게 대충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인수 비용이 일단 들어가면 한 8조 정도 들어갈 걸 예상이 되는데 그거 그냥 쓰겠다. 그러니까 다 팔아라. 해서 카타르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레드클리프 경도 실제로 비드를 했대요. 그 미국 쪽 JP모건 쪽 자본이랑 들고 실제로 비드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들어왔대.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금을 박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거는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단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투자할 때가 많아요. 지금 올드 트래포드 그 지붕에 물 샌다는 소리도 있고 시설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거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과연 그 영국 자본에 있을 것이냐, 영국 미국 자본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일단 의문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분이 뭐 자기는 맨유 팬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잠깐 뭐 첼시 시즌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사실 이런저런 EPL 구단 매물 나올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은 꼭 나오거든요.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게 맞냐? 인데 이제 카타르가 오히려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기름 오일먼이고
처음에 레드클리프 경이 훨씬 더 현지 여론이 그랬죠. 어 현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랬고 그렇고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좋아하지 않았어? 원래 카타르 카타르 좋아하지 좋아했잖아. 않았어요? 카타르를 더 원했잖아 처음부터. 아니 처음에는 레드클리프 경을 원하는 사람도 많았어. 그래. 그 사람이 일단은 영국인이고 그리고 축구를 좋아한다니까. 맨유 팬이라니까. 글레이저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빵이 되었다? 나갔다가 뭐 그렇게 표현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보러 안 와. 투자를 안 해. 그게 싫으니까 이제 그런 축구를 좋아하는 구단주가 와서 이거를 좀 쫙 시스템을 가지고 끌고 가면은 맨유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좋아한대. 그럼 축구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좋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카타르가 쓱 들어오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오일머니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뭔가 그렇잖아요. 좀 이미지도 있고. 그치. 카타르가 또 이번에 월드컵 때도 무슨 인권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런 식의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했는데 이제 좀 뒤바뀐 게 구강이 실제로 맨유 팬이다라는 얘기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제르 팬은 아니에요? 그분이 둘 다 팬인가? 둘 다 팬이겠죠. 설마 그 좋아하니까 샀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구단주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맨유 유니폼을 입고 막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 식의 좀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 구강? 행동들이 몇 개가 나오니까 구강 말고 표면적인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 민간 대표.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럼 좀 액션이 보이니까 괜찮은데 거기다가 오일머니 들어오면은 돈 걱정은 없잖아요 사실. 돈 걱정 없지. 그냥 뽑으면 되니까. 뽑으면 되지. 그럼 이제 오일머니랑 맨유가 만나고 구단주도 심지어 맨유 팬이네? 그럼 이제 거기서 레드클리프가 가지고 있던 이점은 사라지죠. 이 사람도 맨유 팬인데 여기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딱 기왕이면 돈 많은 거 하면서 이론이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근데 요런 뭐 챌린지는 없습니까? 팬 내부적으로 어쨌든 기름에 대한 이제 오일 부자에 대한 거부감 그동안 있었던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거요? 가 있었잖아요 팬들 사이에. 맨체스터는 좋죠 오히려 오일머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맨유 팬들 사이에서 뭐 현지 말고. 아니 요즘은 거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오일머니가 들어와서 맨체스터라는 도시를 바꿔놓는 거를 그 경쟁 구도를 바꿔놓는 거를 목격한 사람들인데 우리 눈앞에서 바로 우리도 해보자. 그렇죠. 한번 우리도 너네처럼 돈 써보자. 한번 해보자. 네. 그 유소년 배틀이 있었대요. 맨체스터 시티가 오면서 맨시티가 이제 지원을 잘해주니까 우리 학부모분들도 이제 좋은 학원 보내듯이 야, 시티 학군이 좋다더라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그래서 시티로 다 몰렸대요. 근데 또 맨유가 오면 또 이런 재미도 있겠네. 뭐 그쵸. 유소년들이 어디 갈지 서로 이제 그 뭔가 맨체스터 그 사람이 얘기한 그런 비전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제 맨체스터를 맨유가 이제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도시개발 배틀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하겠죠 여기도. 만수르도 시티에서 그 구장뿐만 아니라 막 트램 만들어주고 이런 공공시설들 계속 만들어주면서 그 도시를 이제 자기들 약간 브랜딩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맨유가 들어오면 또 약간 거의 시장 배틀처럼. 맨체스터는 그럼 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수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영국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약간 발전시키려는 장기 계획이 카타르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겠죠. 뭔가. 그래야 마음을 얻겠지. 맞아요. 카타르 보드진의 기본적인 그 카타르 보드진이라기보다는 그쪽에 자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조는 기존 보드진 유지한다. 잘하니까 지금 일. 테나우부터 해가지고 잘 유지하고 지원해준다. 최대한 잘 할 수 있게끔 잘하고 지원해주는 있으니까. 게 목표고 자기들이 할 일은 인프라 투자, 시설 보수 개선이라는 좀 명확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레드클리프라는 사람은 과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드를 한 사람은 레드클리프랑 그 카타르 말고는 없어요? 카타르 그리고 한 군데 미국 쪽 자본 하나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 제가 지금 그게 헷갈리는 게 그게 머스크 레드클리프랑 같이 들어온 건지 그건 아니에요. 머스크 아니에요? 그건 관종이고 네. 그 머스크 말고 하여튼 미국 쪽 자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전혀 다른 세 개의 다른 비드였는지 아니면 레드클리프 경 쪽으로 같이 들어온 비드인지가 지금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대표적으로는 레드클리프랑 카타르다. 그죠. 약간 2파전인 것 같아요. 2파전이다. 그럼 아직 뭐 지금 비드만 들어온 상황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는 거죠. 공식 비드는 이제 제출이 마감이 된 상황이고 이걸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 레인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글레이저가 이제 레인그룹이라는 데한테 하청을 줬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온 제안 받아서 인수 작업. 인수 조건에서 검토해달라 했는데 카타르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비드 금액을 올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지가 있다. 의지가 확실해요, 카타르는. 확실하다. 야. 그럼 비딩은 그냥 무조건 돈 많이 제출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글레이저가 선택하겠다. 글레이저 주주 투표도 있고 막 하지 않아요? 뭐 근데 어차피 글레이저가 뭐 최대 주주니까. 근데 국제 엠네스티에서 카타르가 맨유 인수 못하게 해야 된다고 기사를 냈던데요. 인권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카타르가 좀. 엠네스티는 인권단체 아닌가요? 맞아요. 거기서 그냥 이제 운동을 한다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카타르의 어떤 월드컵 때 어떤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성 인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반대를 했다. 근데 뭐 제가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봐야 어차피 뭐 글레이저 그쪽은 자기한테 돈 통장에 꽂히면은 그치 뭐 끝인데 뭐 다른 거에 대한 이제 보관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저런 거는 막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목소리를 내서 이제 뭔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들의 그런 이익을 조금 넣겠다. 결국 근데 그분들의 이익은 뭐 인권이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계속 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그분들인데 그분들 활동이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없죠.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 그런 챌린지를 뭐 뉴캐슬 때도 있었고 시티 때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중동 쪽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맨유 팬들의 여론은 카타르가 되길 원한다겠네요. 지금은 거의 그렇죠. 그 느낌상 카타르가 될 것 같고. 카타르가 근데 유에파에 무슨 그 서락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받은 걸로 알고 무슨 있어요. 허락? 두 개 소유해도 된다는? 네. 파리랑 맨유. 왜 허락을 해주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쪼갰잖아요. 들어가는 루트를. 여기는 국부 펀드고 여기는 민간 자본이고. 이게 참 시티는 안 된다 그러고 여기는 된다고 하는 게 시티가 왜 어디가? 여러모로 지금 여러모로 챌린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티가? 그거랑 이건 다르죠. 근데 그런 썰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유에파랑 PL 사무국의 큰 스폰서래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준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썰이야 썰. 근데 UAE 쪽 하나도 안 해준대. 돈을 주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해줬대. 그래서 지금 그게 있겠지. 그런 썰이 그래서 시티를 한테 약간 압박. 너네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불에 찌를 수밖에 없다 너네를. 내피셜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피셜인데 그런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피파 월드컵 개최하고 그런 것도 사실 뒤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렇죠. 카타르는 주최도 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근데 그런 것들을 카타르에서 뭐 로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투자들이 들어갔다면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사실.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판을 짜는 능력이지. 능력 생각해. 근데 PL 사무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카타르랑 스폰서 계약 있던 거 제가 종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 이번에 인수에 맞춰서? 네. 계약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때마침 종료도 말끔하게 잘 됐네요 갑자기. 종료가 바로 되지 않 기간이 있었을 텐데 또. 계약 기간이 있었을 텐데 또. 시즌 중에 갑자기.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되면서 모든 상황들이 평등해져서 좋다고 봅니다. 결국엔 다 똑같다. 그래 다 똑같아졌잖아요. 최소한 둘은 똑같다. 형제다. 진짜 피를 나눈 형제다. 우린 이제 최소한 기름이라고 욕하면 비난할 수 없지. 맨시티를 비난할 수 없죠. 우리도 이제 그 맛 좀 보겠다는데 그럼 야 같이 좀 나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좋습니다. 저는 같이 맛보고. 오히려 약간 당당해졌다. 오히려 PT 팬들랑 비슷할 거. 이러한 챌린지나 이러한 좀 찝찝한 것들 다 털어내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도 신경 안 씁니다. 뭐가? 돈 많아서 돈 많이 쓰겠다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해? 맨시티? 네. 맨시티가 솔직히 맨유는 돈 쓰는데 문제가 있는 구단은 아니에요. 돈은 맨날 잘 썼어. 맨유. 돈은 우리가 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또 크게 뭐 그쵸? 다를 바가 없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뒷배가 똑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똑같아졌다 상황이 평등해졌다. 좋습니다. 같이 보면 가요. 될 것 같아. 뭘 싸워 이웃끼리. 좀 좋죠. 같이 가.